새해 첫날 1월 1일 오후 8시 위대한 이슈 라방에서 만나요. 혜라님,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괴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팩폭을 좀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고모수로 맞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시절, 그리고 구수까지 하면서 소중한 젊은 시절을 10년 넘게 낭비하면서 사회와 격리돼서 보낸 청년 시절, 그리고 검사까지 되고서도 정상적인 집안의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로서의 인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국민들이 루저냐 아니냐, 이 사람이 열등한가 우월한가를 판단할 때 사회적인 관념으로 판단하지. 서울대 나왔어. 법대야. 물론 구술은 했지만 집안도 교수 집안이고. 네. 그러니까 되게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다 우월하다고 평가했어. 근데 사실은 사람의 열등감과 우월감, 즉 그 열등감은 자기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 마음이 열등할 때 열등감이야.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아버지가 인정 안 했어. 그럼 열등감이 쩌는 사람이 되지. 이 사람이 막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우월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기준이 마음이야. 의식이 단 거야. 이것만 봐도. 겉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뭐 루저일 게 있어. 그런데 자라온 환경 자체가 마음을 형성하고 의식 자체가 인정 못 받았다는 그 마음이 날마다 인정받고 싶어. 그게 센 사람은 열등의 집착이 세져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해. 왜? 내 뜻대로 안 된 아픔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됐고. 구술을 하면서 남들은 금방금방 붙었는데 구수하면서 열등감이 쌓이지 우월했을 리는 없거든.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결혼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집안이 괜찮은 여자분이 아니고 사실은 교양도 없고 녹취한 여러 가지를 보면 배우지도 못한 집안인데 부모가 그냥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아들을 포기했겠지. 근데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방송을 안 했단 말이야. 알 수가 없지.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위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그 사람이 자란 모든 환경,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그 사람을 만드는 건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있고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가정 환경이. 그게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날마다 격노하고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올라오는 거야. 너무나 뜻대로 안 되고 억압당한 그 아픔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까발려져서 이 사람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과 열등감이 센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이 뭐 잘 살고 그래도 머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에너지장, 그 의식의 에너지장이 그 조직이나 나라를 다 덮고 있거든.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열등의 집착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듣는 것도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인정 못 받고 아프고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듣는 소리도 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무력을 써서 막 비상계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야. 이게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조갑재 그 대표가 더럽게 미쳤다 얘기하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곱게 미치는 건 누구나 다 미친 걸 알고 그러면 위험 인물인 줄 알고 이렇게 격리를 하지만 더럽게 미친 것만 미친 줄 모르는데 미친 거. 그게 열등이에요. 너무 열등감이 심하면 남들이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데 너 째려보냐? 나 무시하냐? 이러잖아. 피해 망상증.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야당에서 그렇게 막 공격할 때 엄청 무서웠던 거예요. 엄청 두려움이 세니까 그 두려운 약자 마음을 올라오는데 인정하는 게 너무 굴욕적이니까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공격성만 쓴 거지. 달래고 타협해야 되는데 열등이 집착이 큰 사람은 정신연령이 어려요. 어린 시절에 발달이 딱 멈췄단 말이야. 그 아픔 때문에. 아픈 어린 시절을 딱 붙잡고 있어서 아픈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공격당할 때 어른 같은 경우는 그래 괜찮다 미안하다 이런 것도 해주는데 미안하다도 못 해주고 공격당한다고 느끼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운 거 인정하면 더 공격당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더 공격하네. 그러니까 거부권 맨날 하고 그 거부권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 거면 괜찮은데 뭐 20번이건 200번이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날 공격한다고 느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안 통해.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고 비상계엄까지 가버린 게 바로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죠. 근데 난 또 묻고 싶어. 이현주 의원한테. 자기가 모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떤가? 그 남한테 그렇게 팩폭을 할 때 자기 쪽을 보고 팩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와서 평론가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은 받아들여. 근데 본인이 아버지로 모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형수한테 쌍욕한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봤나? 집안 자체가 수치를 모르는 집안이에요. 어떻게 시동생이 아무리 잘나도 형수는 형수인 거야, 그치? 내 형은 형이고 존중이 없네. 교만에 빠져서 성남시장 시절인데 성남시장에서 성남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시장님 이렇게 대우받으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형하고 형수가 좀 잘못했으면 형님, 형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욕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형수는 딱딱 따져요. 내가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야당 대표까지 하나. 그 열등이를 어떻게 할 거야. 다 내가 맞다고 하면서 그 쌍욕을 날리는 수치 아닙니까 그게? 아랫사람한테도 그렇게 못해. 내 시동생이나 내 그 아래 재수 씨한테도 그렇게 하면 예의가 아닌 거야. 예전에 제가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시아주머니가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았어. 거의 우리 남편하고 20살? 그러니까 거의 뭐 어버 키우다시피 하니까 너무 애기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되게 귀여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도 귀엽지. 들어갔는데. 나한테 반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도 딱 얘기하고 반말하시지 말라고. 전 재수 씨라고. 그건 남들이 들으면 욕먹고 저를 수치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온 가족이 나를 무시하나 싶어서 명절 때 이제 밥 먹는데 아버님한테 딱 얘기를 한 거야. 아버님 그러면 제가 이 집안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딱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님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 그러더니 큰애가 잘못했다고 사과 딱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 뭐라고 하죠? 가풍이 있고 교양이 있고 예의 있는 집안은 재수 씨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나이 차이 있어도. 그게 존중이라는 거거든. 근데 어디 형수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래도 된다. 본인이 공장 노동자고 서민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형보다 내가 잘났다고 이겨먹는 열등이 아닙니까? 응? 데워먹지 못한 열등이. 똑같은 열등이야. 수치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 집착이 세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인정받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윤 대통령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이재명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가 있죠. 우리 국민은 봐야 돼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보이거든. 윤 대통령보다 더한 열등이에요. 더한 수치예요. 개수치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야. 조카랑 통화하는 게 또 떴어, 녹취가. 지금 뭐 우파에서는 좌파를 까더라고 또.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조카한테 너는 어른한테 그렇게 하냐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조카가 어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작은 엄마 어른 아니라고. 그럼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자기가 어른 아니라는 건 어른답지 못하다고 얘기한 거거든. 못 알아들어요. 김혜경 씨가 못 알아듣더라고. 작은 엄마는 어른답지 못해요. 나는 작은 엄마를 어른으로 인정 못해요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나이만 많으면 작은 엄마면 어른이야 이렇게 생각하나 봐. 내가 어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앙칼진 목소리가 김건희 여사보다 더함더했지 덜하지 않은 수치야. 우리 국민 여러분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좀 제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봐야 돼요. 가정교육을 봐야 되고 샅샅이 파헤쳐서 그 집안을 봐야 되고 자식도 봐야 돼. 아무리 아닌 척하고 감춰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야. 부모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그래서 자식의 가정교육 됨됨이를 보고 자식이 평소 했던 행실을 보면 부모를 알고 그리고 부모의 행실을 보면 자식이 어떨지를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치의 빈틈이 없이 부모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더라고 자식이. 자식을 보면 그냥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안 봐도 그냥 알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흠칫흠칫 놀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의 그 행동과 말투와 생각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차릴 때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사람이 바뀌지. 그 사람이 바뀌는데 쉽게 안 바뀌어요. 이 돌을 닦아도 10년, 20년 닦아도 이게 잘 안 변하는 게 에고인데 고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치겠다고 나와서 버럭버럭 했지만 안 고쳐져. 윤 대통령도.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을 아픔이 센 에고는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해도 안 고쳐지는데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죠.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현주 의원한테는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촌철살인으로 얘기할 수 있나. 떳떳하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열등에 집착이 없고 투명하고 가정교육 잘 받고 루저가 아닌지 열등이가 아닌지 묻고 싶어요. 열등이란 자기의 열등감을 인정 안 할 때 열등이거든요. 올라오는 열등감을 인정 안 하고 그 열등의 수치를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려서 내가 맞다고 할 때 열등이거든. 그게 한치의 빈틈없이 똑같아요. 날마다 열등감 올라오니까 자기는 다르다고. 식구들 손절하고 그렇게 쌍욕하면서 나는 이 집안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열등의 수치죠. 자기 마음을 보고 가정교육을 받아서 우리 국민이 그 예의범절을 아는 국민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선진국으로 거듭나도 그건 진짜 선진국이 아니죠. 스스로 부끄러워.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성남시장으로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도 다 불사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이 센지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같이 아파지는 거지. 그 열등의 수치 때문에. 그냥 서민으로 살면 괜찮아.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마음의 에너지장 안에서 국민이 다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보고 치유하는 이 마음 공부가 꼭 도입돼야 되는 이유. 열등의 그 아픔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가족의 아픔이야. 그 아픔을 수치스럽다고 버렸을 때 열등이가 돼서 수치를 떨게 되는데 그 아픔 보는 게 참 어렵죠. 아픔 보는 건 두려우니까. 그걸 자기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마음을 인정하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거듭나야 지도자가 열등에서 벗어나서 자기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국민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위로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요. 이번에 무한항공 사고 났을 때 참 그게 아팠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지금 6.25지만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유족들을 다 안아주고 같이 울고 하는 걸 국민이 보고 같이 그 아픔으로 울기도 하고 치유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럴 분이 없다는 게 참 아픈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국민이 제발 좀 자기 마음의 아픔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아픔을 본다고 해서 아픔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거든. 아니 사고는 사고지. 근데 그 아픔에 지쳐서 모든 걸 그만두고 아프다고 가서 그럼 나라는 스톱되죠. 그렇죠? 할 건 해야 돼요. 그 아픔을 애도하고 하지만 할 건 해야 나라는 돌아가는데 또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묵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잘 국민이 그거 갖고 또 싸우지 않게 정신적으로 이끌어줄 분이 필요한 거야. 나라의 대통령은 사실은 국민의 정신적인 지도자를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돼. 국민들이 잘 모르고 막 물고 뜯고 싸울 때 그걸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 열등이 수치가 너무 심한 분이 지도자가 되니까 오히려 국민보다 의식이 더 어려서 자기가 국민을 더 아프게 하네. 물고 뜯고 하면서 자기가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국민이 수치 느끼게 하고 국민이 아픔 느끼게 하고 국민을 더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해서 싸움박질 시키네. 지난번부터 지도자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픈 거지. 이게 우리 국민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무조건 내 편이 맞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분이 어떤 인간인지 그 마음을 봅시다. 제가 그걸 알려주려고 정상적이고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는 분들 있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유유상종이라고 우리 국민이 아픔이 심한 국민은 아픔이 심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 보는 두려움을 다 버리고 그 약자를 버리고 고집 부리는 분은 고집이 좋은 거야. 고집이 좋은 분은 윤통 편이고 아픔에 집착하면서 사랑받겠다고 하면서 아픔 자체가 된 분은 이재명 대표 편인 거야. 둘 다 열등의 수치죠. 그걸 인정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벗어나서 자기 아픔도 인정하고 상대의 아픔 보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지도자로 모셔야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